수치도 나오지만 여진이 어떻게 왔다, 현재 지진 상황이 어떻다. 그 쓰나미 이후에 한 여진이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왔었고, 저는 나중에 여진 간별기처럼 이제 침대에서 자다 보면 막 흔들려요. 아, 그럼 3.2도다. 아니면 4.5도다. 이거를 딱 제가 예상하고 나서 라디오 딱 들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맞췄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래서 라디오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2013년 8월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 박사학위 과정이라는 걸 가기로 했다가 갔다 와도 소용없겠다 그래가지고 와이프 직장 그만두기 하고 저도 다 이제 강의 내려놓고 다 정리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굉장히 특이했죠. 근데 필리핀에 딱 갔는데 지진이었어요. 7.2도가 정말 생명의 이걸 위협을 느껴졌는데 웬만한 통신시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또 역사상 유례 없는 태풍이 와서 정말로 말 그대로 핸드폰만 간신히 터지거나 라디오. 그러다가 제가 2014년 2월부터 방송역에서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라디오 왜 이렇게 제가 라디오를 열심히 하나 생각해봤는데 열심히 할만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심각합니다. 라디오가 왜 심각하냐면 라디오가 정말 미래가 이제 과거를 오늘 정찬영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전성민도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 미래도 고민을 해보자. 재작년에서 어떻게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향후 10년, 15년, 20년 때 지나서 과연 제작비가 들어갈까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 제가 그래서 힘들어요. 옛날에 그 즐거웠던 시절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항상 요구해야 되고 하다못해 보호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주제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제목 주셨어요. 저도 라디오 해피엔드. 근데 제가 여기다 심처를 딱 넣습니다. 라디오 해피하다라고 오해하실까봐 라디오 해피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피 그러니까 라디오 청취자들이 정말 많았던 시기. 그러다가 정말 많은 매체들이 생겨서 라디오 쉬고 이런 시기를 지금 사실 직접 체험하시면서 제작하셔야 되고 청취자를 더 많이 끌어야 되는, 그리고 오히려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면은 굉장히 압박감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 옛날에는 안 됐죠. 라디오 청취율 그러니까 청취율 이만큼 들었네 이렇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방송 이용 행태 조사나 미디어 조사 되게 많은 조사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행태 조사 2010년 12월에 라디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줄었어요. 라디오 큰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휴대폰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에 라디오는 살짝 줄고 있죠.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이렇게 해서 여전히 유지되는 듯한 느낌. 라디오를 갖고 계신 분은 차나 아니면 자기 기기나 휴대용 기기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도 좀 더 면밀하게 보면 라디오 실제 청취율은 옛날 30.7에서 23.9%로 줄었어요. 실제로 청취율이 줄구나. 근데 23%면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면 라디오를 매일 주 5일이라면 거의 매일 듣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줄어서 9.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라디오가 어느 정도의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필수 매체라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매체라고 인식하는 게 라디오는 정말 비극적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0.5%. 라디오는 있으나 마나하는 마치 미디어처럼 비교 위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 라디오는 신문보다도 못한 0.5%로 줄었어요. 이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해서 조사한 건데 라디오 진짜 재밌어. 임지영 씨한테 많이 얘기해요. 진짜 재밌거든요. 저도 재밌습니다. 근데 덜 들어요. 그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가지?
정말 마치 너무너무 장가가고 싶은 노총각처럼 맨날 규제이랑 가서 좀 해줘, 좀 살려줘, 우리 죽겠어, 우리 좀 더 줘. 이걸 제가 거의 전 방송사를 대표해서 규제이관에 가서 얘기하는데 저만 보면 이제 다른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라디오 얘기하면 정말 어떨 때 라디오? 정말 라디오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되나라는 규제기관에서도 의문을 사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라디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계속 인식해야 되는 상황. 라디오가 정말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걸 이슈화해야 하는 상황. 정치실의 의무다 보니까 저는 입사 때부터 계속 라디오를 어떻게 이슈화해서 어떻게 우리 라디오를 살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다음 조사를 보면 실제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면 라디오사들은 지금 21기에서 늘지 않았고 그리고 TV 경영사를 같이 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 좀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매출액도 6천억,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광고 외에도 다양한 건데 6,300억에서 6,200억. 라디오 이게 맞나? 그리고 규제기관에서는 조금 주는, TV도 다 주는데 어딘 안 줄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라디오 위기라는 걸 못 느끼죠. 다만 이런 조사를 보면 라디오 위기가 맞는 거죠. 매출을 보면 진짜 위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정책을 규제기관이 할 사실은 이유가 없는 상황. 실제로 제일기획에서 이제 라디오에 대한 매출 부분인데 옛날에도 포션으로 전체 미디어를 보면 95년에도 이 정도였고 포션으로 보면 지금도 다른 메인 매체에 비하면 신문 이만큼 줄었고 기사파 이렇게 막 TV 이렇게 줄고 오히려 온라인과 기타 미디어가 늘고 있다 정도의 단편적인 점유율 조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라디오 정말 힘든가? 힘드신 거 맞나요? 제가 듣고 싶을 정도로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데이터도 보면 라디오가 2013년에 이제 광고비로서 2,200억 2014년에 세월호 여파나 기타 등등으로 2,000억 그리고 2015년에 예상치대 2,100억 늘 거래요. 늘어날 거랍니다. 라디오가 위기 맞나? 힘든 거 맞나? 하는 의문은 정책당국에서는 항상 의아해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협회에서도 이런 단편적인 자료만 보면 위기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거죠. 실제로는 제작비가 감축되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실제로 라디오 협의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힘들다 진짜 힘들다 빨리 어떻게 라디오에 대한 정책을 좀 지능 정책을 바꿔야 된다 계속 건의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러한 라디오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산술적인 이런 수익이라는 부분이 광고 결합 판매, 방송 광고 결합 판매, TV 광고에 대비 라디오에 광고 결합 판매를 해주는 부분들 혹은 기타 일부 지능 정책의 소재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사실 수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종사하시거나 제작력이 있으신 분들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등장인물, 그러니까 진행자 인건비 혹은 기타 작가비 모든 비용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를 해보면 실비 제작비와 유지되는 이러한 광고비 혹은 매출은 계산해보면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위기를 계속 느껴져야 되는데 왜 그럼 그 위기를 정책당국이나 실제 그 방송 영역에 있는 분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가장 숙제였고 저도 오늘은 사실은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라디오 힘드신 거 맞죠? 제가 라디오 힘드니까 라디오 진흥 정책과 라디오 이슈화를 시켜서 라디오에 대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일으켜야 되는 게 맞죠? 라고 확인을 하러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실제 제작을 하거나 실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근데 제가 방송협회에 입사하고 나서 들었던 얘기는 계속 힘든 거지 우리 살만해라고 하신 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까지 2주 전에 그 방송광고 정책과도 가서 너네 왜 지능기구, 라디오 지능기구 안 만들고 라디오 지역방송 특별법은 해주면서 왜 라디오 방송 특별법은 안 만들고 니네들 라디오 힘든 거 다 알고 라디오 중요한 거 안다면서 왜 신경 안 써줘? 라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항상 문제점이 걸린 게 있어요.
우리가 라디오 이러한 사과 하나를 우리가 따기 위한 라디오 이슈화를 정말 제대로 했느냐? 라디오에 종사하고 있는 정책 담당 분들이나 혹은 제작 영역에 있는 분들, 혹은 라디오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진실하게 같이 고민을 하셨느냐?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만약에 라디오 방송에 라이브 리드를 허용해주면 할래? 이런 얘기 나왔어요. 라이브 리드라는 게 진행자가 진행하다가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는 어디 맥주 맛있겠죠? 이러고 넘어가면 노골적 광고가 그러니까 서구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계 프로그램 같은 데서 진행자가 하다가 시원한 맥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광고하고 애교처럼 넘어가는 혹은 좀 길게 하는. 근데 라디오 정책하시는 분들은 PD 출신 분들도 있고 함께 라디오 제작 영역을 걱정하시다 보니까 진행자 그리고 라디오 제작 PD 그리고 수익 이게 안 맞는 돈 때문에 진행자의 그 네임밸류를 떨어뜨릴 수 없다. 제작 영역에서 라디오 PD들이 허용하진 않을 거다. 근데 동시에 라디오 수익이 줄기 때문에 제작비는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라디오의 지금 상황, 이 수많은 매체가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국은 라디오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라디오가 무엇인지 다 알죠. 아까 앞에서 보면 잊혀져가는 라디오지만 라디오를 안 들어본 사람도 없고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은 라디오 청취자로 정말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태교 아니면 좋은 음악 방송 다양한 라디오만이 갖고 있는 청취 문화가 있습니다. 그 라디오에 대한 라디오 가치 그 라디오 가치가 정말 충분하다라는 걸 규제기관 그리고 국민 청취자들이 다 인정해야 라디오를 진흥을 하든 아니면 만약에 죽어가고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하든 누군가의 필요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듭니다. 라디오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못하고 사실은 다 알면서도 라디오 가치가 없어지거나 떨어졌다? 보면 라디오 알죠?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중시간의 사용술. 라디오라는 건 말 그대로 라디오 가치 있죠. 청취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미디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건지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건지 일할 때 라디오가 없으면 일하기 싫고 하는 이게 복합적인 현상 라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일을 하다가 라디오를 그냥 청취하는 건지 모르지만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지금 자영업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기사 혹은 공장에서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 운전하실 때 라디오는 삶에 녹아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부분이 이러한 라디오 가치를 알고 있고 특히 라디오가 그동안의 무슨 사회 갈등 미국에서 인종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양한 목소리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지역적 특색 다 반영해주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라디오의 가치. 근데 이러한 라디오 가치에 대해서 광고의 상명 이거 다 설명드려야 될 시간상 라디오는 청취를 하기 때문에 특정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요. 시각이 청각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그래서 한번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들었으면 주의력과 집중 그리고 기억력에 많이 남는 매체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연구도 있고요. 라디오 가치가 또 있고 또 청취 문화라는 다양한 문화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을 아무리 피력해도 라디오 왜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저는 또 생명의 이해를 했던 그 공간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또 제 목숨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점점 라디오 비중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걸 규제기관이나 어디 가서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정찬현 PD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많은 플랫폼입니다. 근데 무엇을 대체하느냐? 라디오가 갖고 있는 정말 수많은 기능들을 새로운 미디어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뭐 휴대성, 뭐 작은 소형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동성, 편리성, 소통 라디오가 상담도 해주고 같이 공유해주고 청취자에게 위로해주고 했던 이런 소통까지 신규 플랫폼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팟캐스트에서 혹은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아까 뭐 김우성 PD님 얘기해주셨지만 말 그대로 음악이라는 그 가치 음악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언론학적
것은 이용과 충족이라고 하는데 이미 라디오가 이용을 하려면 목적, 라디오에 대한 이용 목적, 그 라디오를 통해서 충족했던 모든 요소들을 다른 청취형 서비스 혹은 이런 아이폰 스마트폰이 막 뺏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라디오는 원래의 관행대로 제작을 해야 되고 파격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보수적인. 지금 사실은 청취자, 시청자 그리고 많은 어디언스의 노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너무 선택 영역이 많아요. 언제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있으면 아무 미디어나 다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라디오가 갖고 있는 고유 가치를 계속 이렇게 약간 설득하고, 라디오가 중요하니 라디오에 펀딩을 많이 하고 몇십억 몇백억을 써라 혹은 진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좀 무리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냐, 나가야 되냐, 그게 항상 고민인데, 저는 라디오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 같은 정책 당사자, 정책을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은 왜 라디오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 세미나에서도 많이 기획했습니다. 왜 라디오인가? 라디오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라디오는 왜 미래에도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 교수들 뭐 제가 섭외하고 세미나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거 구성해서 했는데 이슈화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거 라디오, 그 라디오 나 그걸 청취하고 있다라는 청취자, 사람들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니즈에서 원칙하는 말은, 원래 라디오가 공익적 가치가 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필요로 한 거를 정보와 다양한 오락 요소와 감성과 이걸 다 줘야 되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청취자, 어디언스가 원하는 원칙은 뭔지, 진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지로 접근하는 방향이 약간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같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그러다가 파격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려고 하면 무슨 라디오가, 무슨 TV가,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아니지. 근데 지금 이미 온라인이나 팟캐스트나, 하다못해 제가 일본에서 그 외로움을 달랬던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치색이 좀 애매하지만 낙곰수였어요. 그 팟캐스트만이 할 수 있는 그 막 욕설과 막 희화화, 그냥 재밌었어요. 그 사람들을 존경했다기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라디오를 듣게 해야 되는 부분, 지금 라디오 청취자를 늘려야 되는 부분, 라디오가 저질화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작에 있으니까 저는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책과 관련해서 라디오를 살릴 가민성이 왜냐, 이런 라디오가 있다, 이런 청취자를 위해서 어떻게 라디오가 하고 있다, 라디오 제작이 무슨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다, 라디오의 독특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아까 노년층만 듣고 있는 현실 같은 거 막 얘기하셨는데 실상 그렇거든요. 왜냐면 정말 여가 시간이 넘쳐나는 분들이 그때 라디오 듣고 TV 보다가 편성 다른 거 듣다가 그 온라인이나 아니면 스트리밍 아니면 팟캐스트를 못 듣는 분들이 이제 라디오 이렇게 트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실험 혹은 파격성, 그러나 좀 법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뭔가 끌리는. 제가 여기는 SBS 안 주는데 SBS 가까워서 가끔 그 로비에서 정치팀과 회의를 하는데 그 컬처쇼 그 보이는 라디오 하잖아요. 젊은 사람 엄청 많이 해요. 그걸 구경하러도 오고, 그리고 그게 보이는 라디오의 폐해는 저도 알아요. 라디오의 본질을 넘어서는 약간 모호한. 근데 라디오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유인 장치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라디오 이슈화가 되고, 포털에서 와 라디오 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뉴스에조차 나와서 요즘 라디오는 이렇습니다. 뉴스에서 막 리포팅 하는데 라디오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재미와 또 감동과 사람들에게 뭔가 줍니다라는 이슈화가 최근 들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나마 컬트쇼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하고 사람들이 막 와서 사진 찍고 막 서비스하고, 물론 그분들을 출연료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런 등등을 고려해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이 있어야 제가 당당하게 가서 라디오 진흥해주세요. 왜냐? 청취자들이 원합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고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 청취자가 원합니다. 이게 됩니다. 방송사업자가 원한다 혹은 라디오 사업자가 원한다는 말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근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 청취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결국은 제가 해야 될 거는 요 정책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라디오 관련 규제 하나, 라디오 관련 지능 정책인데, 광고제도 중에서는 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협찬고지죠. 협찬고지 완화 부분에 있어서 지난 2주 전에 가서 우선 과장급까지, 국장까지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협찬 전후에 무슨 어디에서 협찬해줬습니다라는 걸 중간에 한번 보지 하는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 좋죠. 그리고 제작 영역에서도 그렇게 부담은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에 붙는 그냥 협찬고지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협찬고지권에 대해서는 제작 영역, 정책 영역에서 다 요구하셨고, 규제기관 쪽에서도 라디오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 하나 관련 광고 정책이 있죠. 그 중에 라이브리드인데, 이거는 제작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책을 주장하는 저나 아니면 라디오 정책 위반자 분들도 그거는 좀 허용을 해주면 제작에서 알아서 협찬고지처럼 직접 판매를 하면서 진행자와 PD와 광고주가 이렇게 같이 조정을 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라이브리드로 한번 해보자까지 지지난주에 협상 테이블은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회의 자리 뭔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량제나 중간광고는 이 두 개가 잘 해결된다면 사실 라디오 입장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해서 조금 이 얘기만 해도 30분 얘기하는 총량제에서 사실은 라디오가 32초를 잃었어요. 왜냐면 지상파 TV와 같이 이렇게 붙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 15광고 등등 해가지고 11분 20초를 1시간에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광고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분 48초 100분의 18이라는 기준으로 1시간에 그 정도로 할 수 있게 약간의 협상 부분에서 양보를 했고, 대신 이 협찬고지랑 라이브리드나 실제 라디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져오려고 본격적으로 막 협상이라는 것보다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또 제작 영역에서도 요구할 때 혹은 정책 쪽에 혹은 예산 관리팀 쪽에 요구할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라디오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이 좀 프로그램 편성 부분이나 혹은 채널 운영 부분이나 등등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성적으로 TV에 같이 묶여있는 지상파 방송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TV와 거의 유사한 편성 정책 혹은 소유 규제 등등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우선 1순위는 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아마 지능제도 부분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제가 참 정보를 비판하면 안 되지만 지난 정부가 이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기재부나 특정 국고를 썼는데 그 들어간 만큼 피드백에서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회적 공익적 가치로서의 역할보다는 추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능 정책이 생각보다 힘든데, 사실 이건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꼭 참조하실 부분이 지역방송 발전지역 특별법이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2014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지역방송이긴 하지만 라디오 방송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을 할 경우 지역 라디오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의 내용을 담으면 지역방송 특별발전지원법에 같이 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라디오 방송이 라디오라고 안 돼 있으니까 지역만 하다 보니까 마치 본사에 서울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항상 왜 라디오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은 안 만들었느냐, 라디오가 더 독특한 청취형 문화지, 사실 지역 방송은 지역 구현을 하고 있지만 지역 가치와 동시에 라디오는 청취라는 문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규제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디오가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 사실 크게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원 받아야죠. 그 경기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잘 안 들려고요. 오히려 지역으로 가면서. 근데 지역의 라디오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라디오를 위한 정책도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나중에 한번 따지고 들어가서 정책팀에서 해야 되겠지만, 라디오 관련돼서 지방자치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라디오를 지원 대상으로 둬야 하는가.
그걸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정책 쪽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정책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라디오 방송 특별법을 라디오 발전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지능이 아니고선 이제는 수많은 매체 환경에서 라디오의 매체 가치를 주장할 게 아니라 라디오 지능을 통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제 나름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규제기관에서 라디오 광고 활성화라고 해서 중소기업 후배 제작 지원을 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해라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라디오 지능 정책인데 이런 거 20억, 25억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라디오에 관련된 라디오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주들, 라디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라디오에 와서 라디오 정보를 마음껏 누리고 검색해 볼 수 있는 라디오 포털을 왜 안 만들어 주느냐. 라디오 포털이 운영되면 정책, 라디오 관련 당사자 혹은 PD 이런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혹은 라디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상담해 주거나 광고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라디오 정보 포털에는 정확한 청취율 조사 플러스 청취자 중심 조사는 뭐냐면 라디오가 소규모 청취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표적 청취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청취자를 찾아내는 건 사실 라디오 니네 재원으로 하면 안 하시기 힘들죠. 그러니까 국고로 라디오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라디오 청취자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그 표적 수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지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 라디오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 특정 운전기사들이 라디오를 확실히 듣고 있다는 표적 수용자 택시 운전 혹은 버스 운전기사만 해도 그 표적 수용자 그분들만 확실히만 돼도 운전용품, 운전 관련 용품들 그 앉는 용품들 광고 엄청 들어요. 지역 관련 혹은 근데 그런 청취 조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라디오 청취율은 1% 이하고 0.5%, 0.2%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라디오 정보 포털에 같이 들어가고 라디오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라디오 같이 라디오 행사, 라디오의 어떤 프로그램 공고 혹은 라디오의 중요한 재미있는 부분들을 캐릭터들이 나와서 같이 시민들과 공원 이런 데서 같이 공유를 하고 라디오를 같이 듣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과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라디오 전문가, 라디오 제작은 어떻게 되어 있고 라디오 제작의 특성들을 청취자들이 어떻게 피드백하고 공유하고 있고 실제 청취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는 어떤 방식으로 더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 운영이 필요한 상황 이게 사실은 방통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항상 오히려 라디오 정책 담당자분들께 좀 이렇게 힘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CBS 보도 있으니까 보도 한번 가서 질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걸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디오의 가치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죠. 그리고 라디오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 규제기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한적인 이런 수준의 지원 정책, 간신히 유지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좀 라디오 르네상스 아까 정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르네상스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라디오가 다른 플랫폼, 다른 매체에 무조건 밀려서 후순위 정책 대상으로 지금은 종편이나 아니면 DMB 정책보다도 더 밑에 있습니다. 그게 왜? 정치적 문제인 거죠. 라디오가 정말 가치가 없어서 아니 영국, 호주 수많은 선진국에서 라디오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고 있어요. 라디오라는 게 독특한 청취 문화로 재미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독서가 상상력을 길러주듯이 청취만으로 더 많은 상상력을 길러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제작 영역에서는 좀 몇 가지 히트 좀 이렇게 팍팍 해주시면 그러한 라디오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면서 뭐 기본 라디오 정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라디오 르네상스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은 연령 없습니다. 라디오 아직 그러니까 해피한 적은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라디오? 해피? 글쎄 그리고 끝일까?
아닙니다. 계속 라디오는 앞으로도 힘들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작 영역에서는 더 재미있는 그리고 저질스럽지 않은 아주 파격적인 재미를 한번 상상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